때마침 다행히 거기에 왜 그런 겁니까, 홍수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만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으로 그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의 음식점 앞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요, 지금 휘청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요. 잠시 후에 정말 이렇게 비틀거리더니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결국 쓰러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식당이었죠. 식당이었으니까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저기가 식당 주차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식당 주차장이고 이 사람들 식당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잠시 자리를 비키고요. 다른 남성이 그걸 이어받아서 심폐소생술을 계속 지속을 하는데, 자, 이런 주변 사람들의 관심 덕분에 이 사람은요, 3분 만에 다시 깨어났다고. 처음으로 달려온 사람이 이 식당 주인의 아드님이라고 하는데 당시의 상황을요,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바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술을 좀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 가다가 쓰러졌는데 저는 술 취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손님이 쓰러져가지고 호흡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죠. 제가 놀다가 넘어져가지고 붕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하다가 한쪽 손이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한 손으로 계속 하다가 제가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너무 뿌듯하고 계속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파란 옷 입은 이 학생이 하다가 바뀐 이유가 이게 붕대를 하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분이요, 지금 한쪽 손에 붕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워낙 심각한 상황이라고 파악을 하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이어간 건데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이 남성이 좀 벅차 보이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한 겁니다. 저희가 제목을 때마침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그러니까 최명기 원장님 응급구조학과 1학년생이니까 저런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좀 숙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숙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마 실습 시험을 갖다 정기적으로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제일 심폐소생술을 갖다 잘할 수 있는 분이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분 입장에서는요. 그래가지고 학생과 교대한 분이 응급구조 대장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좀 얘기도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당직을 쓰고 일요일 날 모임이 있어서 청소골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한 3시 몇 분인가? 그때쯤 됐는데 헤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다고 현장에 뛰어가 보니까 학생이 쓰러져 있는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칭칭 관손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호흡하고 맥박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했을 때 그때 호흡이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본부에다 전화를 했어요. 빨리 구급차를 보내주도록. 제가 보니까 좀 전날인가? 근데 그날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요. 쓰러지는 화면을 보니까 어지러우니까 앉으려다가 순간 넘어지면서 매진탕 징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김복준 교수님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어받은 분이 하필 구조 대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천운이에요. 우리 작가님들이 제목도 잘 달았네요. 마침 다행히 거기에. 마침 다행히 보니까 식당 그 주인의 아들이 응급구조학과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 사람이 먼저 한쪽 손으로라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했고 또 그 식당에 손님으로 온 분이 또 전남 고흥소방서 119 구조대 강욱명원 대장? 그럼 전문가 아닙니까, 이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어받아가지고 아마 이 사람 숨이 탁 트이게 다시 돌아오게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명이 전문 분야 있는 부분이 그 공간에 있었다는 건데 저런 경우에 몇 분 정도가 골드타임입니까? 보통 이제 4분에서 6분 지나게 되면 4분에서 6분. 이제 뇌에서 이제 혈액 공급이 끊기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서 만약에 생명을 갖다 구하게 되더라도 신체 장기가 일정 부분 손상이 가게 되는 거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너무 늦게 하게 되면은 생명은 구하지만 뇌 손상이 진행이 되어서 과거와 같이 완전한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심장정지를 당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확률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조금씩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예비군 훈련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은 공공기관이라든가 점점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갖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익숙치 않다가 보니까 그 심폐소생술을 갖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우리나라는 아직은 많은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지역이 이게 어떤 사람의 인적이 드문 지방에 사느냐, 또 서울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아, 그래요? 그 장소가 사람이 많은 곳이냐 아닌 곳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이 우리가 알려드리는 사건은 지역 자체는 인적이 드물지만 어쨌든지간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자체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져 있었다는 것이 다행인 거고요. 식당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확률상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또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119 구조대 대장님도 모임이 있어 사적 모임 때문에 저 식당을 갔는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뭐 당연히 돕게 되는 거죠. 당연히 하게 되죠. 뭐 또 평상시에 저분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능수능란하고 숙달돼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쓰러지신 분은 그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일반인들도 만약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좀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심정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는 누군가 이렇게 의식을 잃으면은 그 상황에서 호흡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호흡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심장도 미세 잘 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상인데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심정지인가 호흡이 안 좋은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고요.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네, 특히 심장은 뛰고 있는데 호흡은 못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거를 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계속 아무리 그 심폐소생술을 해서 심장에 압력을 가하더라도 계속 호흡이 안 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죠. 입안에 이물질을 또 이물질 확인하고. 제거. 네. 그 다음은 아까도 우리도 봤지만 혼자서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내가 하더라도 빨리 119에 신고를 갖다 하지 않으면은 중간에 심폐소생술의 퀄리티가 굉장히 그 질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빨리 연락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위치도 중요하게 돼요. 흔히 이제 우리가 가슴에는 이제 만지면 흉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손바닥을 갖다 대고 해야 되는 건데 저 흉골이 아닌 다른 부위를 갖다 이용하게 되면은 갈비뼈가 골절이 된다거나 혹은 나는 열심히 누르긴 누르는데 심장에 압박이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부위에 압박이 가게 되면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정확히 힘을 갖다 주는 게 굉장히 가능하기 때문에 할 때는 양손을 깍지를 끼고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손을 사용해야 되고 가급적 팔꿈치가 굽혀지면 안 돼요. 직각이 딱딱 돼야 되는 거예요. 힘을 그 정도 실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은 하다가 보면은 본인은 틀림없이 직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팔꿈치가 굽혀서 하게 되면 거의 힘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슴 압박을 해야 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속도와 깊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는 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얕게 힘을 주게 되면은 이게 심장까지 손에 압박이 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cm 이상 충분한 깊이로 강하게 눌러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강하게 누르다가 만약에 갈비뼈를 골절시키거나 흉골을 갖다 골절시켜 버리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탁 누르면은 다시 올라와서 다시 눌러야 되잖아요. 누른 다음에 안 올라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계량하긴 어렵지만 5cm 정도를 누른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속도 자체는 분당 100회 정도의 이상의 속도를 갖다 권하게 되는데 일단은 30회를 갖다 하고 나서 2회의 인공호흡을 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제 심폐소생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30회 잠깐 뛰고 인공호흡, 30회 잠깐 뛰고 인공호흡 하다가 보면은 피가 30분 갔다가 또 인공호흡하는 2번 동안 안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의 자발적 호흡이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충부 압박만 계속하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또 너무 그 뭐 하는 과정에서 갈비가 부러지고 위험하고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또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머뭇거려가지고 진짜 골든 타임을 놓칠 네.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자세히 최명기 원장님 설명해 주시는 건 그거는 전문가들한테 한 얘기고 네. 그 이 손바닥 붙이고 30회 정도를 힘껏 계속해서 반복해서 눌러준다는 정도만 우리는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일단 그리고 119에 신고한다는 그렇죠. 점도 네네. 분명히 기억을 왜냐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그렇게 오래 우리가 이렇게 영화 볼 때는 오래 하잖아요. 혼자서 안 해보던 분이 혼자서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학생도 그렇게 많이 시험도 보고 했겠지만 오래 못 하잖아요. 손수호 변호사님 이거를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응급조치를 하다가 서로 그 사람의 어떤 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처벌받지 않고요.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최명기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저희 시청자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